여기 한 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냥 좀 낡은 택시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이 택시는 16년 전 발생한 한 미제 사건의 증거품으로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과연 이 택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9년 7월 17일 밤 9시 30분 무렵 도토리현의 중심부인 도토리시 토토리역의 북쪽 출입구에서 한 대의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다소 변덕스러웠던 탓에 마침 9시 30분이 되자 약간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한 남성 손님이 택시에 탑승했고 택시는 어째서인지 장애인용 승강장에 잠시 멈추더니 9시 34분 무렵 역의 남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택시는 지역에서 산업도로라고 불리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고 이 모습은 CCTV에도 촬영되었죠.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택시는 타치카와초의 바로 이 장소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총성이 울려 퍼진 것이죠. 피해자는 60세의 택시 운전사였던 시모다 카즈오 씨로 그는 손님에게 총을 맞은 후 차에서 내려 도와주세요, 강도다 라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상가나 번화가에서 떨어진 한적한 주택지로 해가 지면 다소 어두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의 비명은 삽시간에 동네에 울려 퍼졌고 이를 들은 인근 주민 몇 명은 무슨 일이 있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것은 피를 흘리며 터벅터벅 걷다가 쓰러진 택시 운전사와 현장을 황급하게 빠져나가는 택시 한 대였죠.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택시를 빼앗아 주택가의 북쪽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주민의 신고로 피해자는 즉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탄환이 폐를 관통한 탓에 밤 11시 무렵 피해자는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총기 소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총기를 이용한 사건이 무척 드문 편이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범인이 빼앗아 도주했던 택시는 범행 현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발견 시점은 9시 50분 정도로 신고 후 약 10분 만에 찾았으니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하지만 택시 안에서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인근 CCTV부터 목격 증언까지 정보를 모으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범인의 얼굴을 본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는데요. 우선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는 약 9mm의 탄환에 왼쪽 견갑골, 폐를 관통당해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몸을 관통한 탄환은 운전석 문 아래쪽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튄 탄피는 뒷좌석에서 발견되었죠. 전문가에 따르면 관통 위치나 발포 각도로 봤을 때 정황상 범인은 권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을 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발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혈흔은 차 내부보다는 외부에 많이 남아있었으며 택시에서는 이날 피해자가 번 돈이 전부 도난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미터기는 지불 상태에서 멈춰 있었는데 이는 즉 범인이 계산을 하는 척하면서 품에서 권총을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한편 택시의 내부에서는 범인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요. 범인은 사선, 다이아몬드, 수평선 패턴의 밑창을 가진 신발을 신었고 시중에 판매되는 신발 중 이와 유사한 패턴을 지닌 것은 대표적으로 컨버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택시의 특징 중 하나가 손님을 태우면 손님의 행선지를 택시 회사에 보고하거나 기록하는데 당시 회사 측에서 전달받은 피해자의 행선지는 현장 근처의 오오쿠이라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 역시 꽤 외진 지역이라고 하네요. 당시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범행 현장인 동시에 범인이 마지막까지 탑승했었던 택시를 그대로 보관했고 수사를 이어가던 도중 한 가지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경찰이 CCTV 분석 과정에서 범인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인들을 발견한 것인데요. 비록 범인의 모습이 CCTV에는 찍혀있지 않았지만 CCTV에 찍힌 행인 중
범인과 스쳐 지나갔을 법한 인물이 3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범인의 택시 탑승 당시 각기 토토리역 주변을 도보로 이동했던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경찰은 필사적으로 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사건이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 범인의 목격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 이 3 남녀의 목격 정보가 있었다면 수사 양상이 완전 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발생하고 약 2년 동안 80건 정도의 제보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검거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풍화되어 가자 제보 건수가 뚝 떨어져 2020년대가 되자 1년에 고작 평균 5건 정도의 제보가 들어오는 등 점점 더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경찰이 사건의 현상금 300만엔, 우리 돈 약 3천만 원 정도를 걸자 제보 건수가 42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미제 사건이 풍화되지 않도록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여기서부터는 사건에 관한 약간의 추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특이한 부분 중 하나는 범인의 지문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지문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한들 결국 마지막으로 택시를 운전한 것은 범인이었기 때문에 핸들과 기어에 지문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범인은 어쩌면 애초부터 택시 강도를 계획하고 도중에 장갑을 낀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범인의 계획성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오쿠이라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정한 점도 그렇고 도착하자마자 우발적으로 바로 쏴버린 것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총을 드러내 협박한 후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그때 비로소 사격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택시 매상을 노렸던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범인은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을까 인데요. 이는 경찰의 신속한 수배를 염두에 두고 행인들 눈에 띄기 쉬운 택시를 오래 이용하지 않으려 한 게 아닐까요? 실제로 당시 택시에는 혈흔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발각 가능성이 높았던 터라 범인은 빠르게 차량을 포기한 뒤 몸을 숨기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즉, 택시를 훔쳐탄 것은 현장에서 즉각 멀어지기 위한 방편이었지 애초부터 그 차로 멀리 도망칠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차량을 버린 점에서 범인은 미리 다른 도주 수단을 염두에 두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미리 숨겨둔 오토바이, 자동차로 갈아타거나 차량을 준비한 공범이 있었다거나 혹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도보로 숨기 위한 계획까지 미리 세워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해당 택시가 장애인용 탑승구 인근에서 잠시 정차했었다는 목격담이 있는데 이는 어쩌면 범인이 해당 지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공범에게 장소를 지시받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잠시 확인해보겠다며 공범에게 전화를 건 뒤 지시받은 범행 장소로 유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적인 의문인데 범인은 왜 총을 단 한 발만 쏘고 곧장 도주했던 걸까요? 만약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목격했다면 범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확실하게 빼앗았을 텐데 정작 범인은 머리나 심장이 아닌 견갑골에 단 한 발을 쏜 뒤 도주했죠. 이는 즉 범인은 탑승 당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어차피 내 얼굴을 못 봤으니까 택시와 돈만 빼앗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단 한 발만을 발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추리에 불과합니다. 이와 별개로 범행 당시의 자동차를 그대로 보관한 것을 보면 과학수사 발전으로 언젠가 이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날이 왔으면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